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그 슈퍼히어로몰 특집 그 이후 이렇게 또 두 분을 또 만나니까 굉장히 서로 좀 나쁘끄럽고 뭔가 좀 민망하고 그러네요. 심지어 그 이후에 제가 녹화를 안 한 것도 아닌데 그게 방송이 되고 나서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되게 민망하고요. 다들 이제 나이 31 먹고 뭐 하는 짓이냐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지금 나이 31 먹고라고 했어요? 정말? 나이 40대. 아니 애 아버지는 그럴 수 있죠.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왠지 한 30초 미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리플에도 보면 있지 않습니까? 오창주님 러닝타임 30초 지났을 뿐인데 이승환님 오 닭살도 다 크크크크크. 여기 개인적으로 이승환님 21일 토요일 오후 3시 반경 홍대 커피숍에서 노란 옷 입으신 어떤 여성분과 오는 걸 봤다. 그래서 친구들이 누구냐고 물어서 열심히 설명을 해줬는데 친구들은 모르고 본인만 알더라. 여자친구분이 아니신 거죠? 아니 뭐 이렇게 제 주변에 여자 후배들이라거나 뭐 여자 사람 친구들이 또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홍대에서 저를 목격하시더라도 매번 다른 여성들과 있을 수 있어요. 뭐 근데 제가 뭐 이렇게 해픈 남자라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보시더라도 이렇게 마음속에 추억으로 잘 간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형희님께서 쥐약 앱이라는 게 있나요? 쥐약 앱 이거는 뭐 먹고 죽는 건가요? 쥐약 앱은? 저희가 이렇게 촌놈들입니다. 아무튼. 근데 그동안 TV 업데이트 될 때마다 늘 다운받아서 보셨는데 숨은 척을 하다가 이번 회에는 좀 튀어나오셨다고 아마 그 서정민 메인 MC의 그 커밍아웃이 큰 역할을 또 다른 직업이 있습니다. 난 안 볼란다. 보지도 않고 웃고 그러세요. 제가 좀 많이 좀 나와주세요. 이렇게 숨어서 보지만 마시고 많이들 해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럼 저희도 힘이 납니다. 이번에는 경품을 도대체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분 6월 24일이 결혼기념일인데 아무것도 없이 퇴근 중인데 잉여사롱을 보고 페이스북을 선물해 주시면은 마눌님한테 선물을 하겠다라고 해서 한 가정의 평화의 기원을 하기 위해서 제가 방금 하나 뽑았는데 페이스오프 이분도 이분도 페이스오프인데 원래 이 사연을 제가 소개할까 하다가 그냥 말았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손에 집혔네요. 이한빈님, 이승환님 한 표라니 제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1등이라고 말하면 너무 오글거리나요? 이거 아니야 진짜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 맨 위에 있었다니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뽑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한빈님 뽑아주십시오. 페이스오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책이 이번 주 주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천체 사진가 권호철 씨께서 쓰신 캐나다 옐로라이프 오로라 여행기 신의 영혼 오로라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신의 21목에서 나왔고요. 이 별 보는 사람들, 사진 찍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실 죽기 전에 꼭 뭐 봐야 되는 천문현상 이런 거 이렇게 손꼽히잖아요. 오로라가 캐나다 옐로라이프에 가서 찍어오신 사진들인데 이 책을 또 보신 분들은 또 떠나고 싶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네요. 제가 이분을 예전에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권호철 씨가 천체 사진가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인터뷰했을 때는 이분이 직장인이었어요. 그때 통신회사를 다니고 있으면서 취미로 이제 별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이게 거의 국내 어떤 최고 전문가가 된 거예요. 별사진에. 그러다 결국은 이제 회사도 그만두고 완전 전업으로 이제 나섰더라고요. 와, 되게 부러우시겠어요. 이분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이 사진 찍는 게 굉장히 힘들답니다. 정말 밤에 산으로 올라가서 그 추운데 혼자서 밤 꼬박 새고 새벽에 딱 내려올 때 안 추우니까 온갖 뭐 넝마 같은 걸 다 껴입는데요. 그리고 밤새고 막 머리 까치집 짓고 막 이러고 내려오면은 사람들이 웬 노숙자 지나간다고 이렇게 막 이상하게 쳐다보고 막 그런다고.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기다림의 연속, 고난의 어떤 그렇게 화려하지만은 않은 그런 일인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제 소개할 이제 연예 저널리즘, 파파라치 사진 기자들도
뭔가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그 찍어오는 사진의 숭고함이라거나 순수함은 분명히 다르겠지만 네. 나름대로 장인 정신은 네. 저 일맥상통하는 그렇죠. 면이 있네요. 네. 지난주였죠. 녹화하던 시점에서 지난주였나요? 소녀시대 리더 태연 양과 네. 그 같은 소속사의 엑소의 그 백현군의 열애설이 이제 네. 설이었는데 네. 그게 드디어 이제 디스패치의 네. 특종에 특종? 의해서 네. 예, 사실로 밝혀졌죠. 예. 밝혀지기 전부터 팬들이 막 둘 사이에 뭔가가 있다, 썸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백현군 생일 때 그 케이크 위에 있었던 오레오가 태연 양 인스타그램에서도 발견됐다. 예, 같은 구도로 약간 예. 이렇게 약간 요런 구도로 네. 구조까지. 네. 실백자에다가 검은 현자 해가지고 오레오 쿠키 자체가 이제 뭐 백현 씨를 백현을. 상징하는 네. 게 아니냐라는 그렇죠.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뭐 그것까진 잘 모르겠고 약간 구도가 좀 비슷한 거는 좀 재미있더라고요. 이야. 네. 뭐 일단 그 먹으면서 일단. 네. 보통 열애설 터졌을 때 다른 멤버들 열애설 때보다 이번이 조금 더 많은 팬들이 분노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멤버들 열애설이 터졌을 때 뭔가 이제 팬들을 좀 많이 걱정하고 이렇게 이런 걸로 상처받지 말고 떠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꾸준히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전달을 해왔는데 네. 네. 그러는 동안 자기도 연애를 하고 있었고 팬들이 선물한 머그컵 네. 같은 사진을 올려놓고 약간 두 사람만이 쓰는 암호로 의심되는 네. 단어를 뭐 탱큐 베리 마치에서 뭐 탱큐이 뭐 네. 태연과 백흉의 어떤 뭐 네, 어떤 조어다. 커플 엣지이다. 탱큐 메링 망칭. 발음하기도 힘듭니다. 예. 팬들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거죠. 뭐 이미 9명 중에 4명 연애하고 있는데 한 명 더 연애한다고 해서 우리가 멘붕하겠느냐. 다만 이렇게 팬들이 선물해 준 것까지 당신들의 비밀 메시지를 비밀리에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은폐물로 사용을 하는 게 그러니까 연애는 연애로 해라. 팬들은 팬들대로 사랑을 해주고 왜 우리가 니들 그 연애하는 거 가림막이 돼줘야 되느냐. 태연을 굉장히 좋아하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네. 정말 좋아해서 나한테 막 삼촌 사정사정을 해서 진짜 어렵게 저도 태연의 사인을 받아다 선물하니까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말해서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제가 전화를 걸어봤어요. 태연 백현 연애설을 접하고 무슨 생각이 드니?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둘이 그럴 때 연애하는 거 연락하는 아니야? 친구 제일 싫은데. 둘이 연애하는 거 아니야? 아닐 거야. 그러면서 아, 현실 부정. 그래서 내가 너 진짜 모르고 하는 얘기냐? 그러니까 자기는 처음에 그 뉴스 헤드라인을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전혀 뉴스를 클릭하지 않았대요.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고 팬들은 이런 거예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태연 네. 환상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와서 자꾸 막 보도하고 이러면서 까발리고 막 이러는 게 자기도 그 환상을 깨고 싶지 않은 거죠. 문제가 된 거는 이제 이 열애설이 밝혀지는 과정. 태연의 오픈카에서 네네네. 뚜껑을 서로, 열죠. 예, 스킨십을 나누는 그런 장면들이 포착이 됐었는데요. 네네. 다이애나비가 엄청 파파라치에 시달렸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사망도 아마 그 결국 파파라치를 파파라치의 추격을 피해서 네, 이렇게 가다가 터널인가 어디서 지하 차도에서 결국 사고가 그렇죠. 나서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때 그 파파라치들을 고소를 했어요. 사생활 침해로. 재판이 질질 끌다가 2007년에 판결이 났는데 사생활 침해가 인정이 됐어요. 네, 근데 그렇군요. 서구에서는 원래 그 표현의 자유 이런 게 굉장히 좀 그 유연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판례가 별로 없는데 차 안에서의 사진이 공개됐기 때문에 차 안만큼은 사적인 공간이다 해가지고 그게 인정이 됐거든요. 사생활 침해로. 그 디스패치도 나름대로 보도 원칙이 있었어요. 그 차 안, 뭐 밀폐된 장소 안에서의 그런 애정행각 같은 거는 잘 찍지 않는다 이랬는데. 그런 원칙이 있나요? 네, 뭐 있었어요. 나름대로 세워놓은 네. 것들이 그런 게 있었어요. 있군요. 근데 네. 뭐 물론 이번에는 오픈카에서 좀 그러긴 하지만. 새로운 약간 좀 썬팅도 덜 된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네. 좀, 자세히 보셨군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느라고. 네, 예. 그러셨겠죠. 저를 그렇게 그 소식바로 몰아가면 좋으신가? 팬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또 상처였던 것 같아요. 약간 그렇죠. 최대한 숨기려고 노력을 해줘야지. 오픈카에 타고 그러면 파파라치들아 여기 좀 찍어줘라는 거 뭐가 다르냐? 여는 것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예. 연애라는 게 싹 빠져들면은 왠지 그냥 어딘가에 이제 자꾸 자랑하고 싶고 그렇죠. 얘기하고 흔적을 싶고 남기고 싶죠. 하늘도 이제 그냥 갇힌 차 안에 있는 것보다 왠지 밤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같이 있어. 그게 더 낭만적일 것 같고 그렇잖아요. 되게 그 감성적으로 해석을 하시네요. 찍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게 별로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 그렇죠. 순간만큼은 네. 뭐 다른 걸 다 고려하지 않고 그냥 둘만의 어떤 세계. 팬들이 지금 디스패치하고 스포츠 서울을 굉장히 싫어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약간, 팬덤의 예. 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랄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알고 우리끼리 쉬쉬하고 우리끼리 마음 아파하고 있어도 되는데 이게 왜 알 권리냐 이걸 왜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앉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디스패치가 늘 얘기하는 건 그거거든요. 뭐 연예인들에게는 사생활이란 사치다. 뭐 이거 우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보도를 한다. 올해 26이 된 자연인 김태현은 뭐 사실 자기 남는 시간에 누구와 연애를 하든 그게 뭐 위법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가가지고 약을 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누려야 되는 권리인 건데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보도함으로써 그러니까 자연인의 영역을 자꾸만 그 연예인의 영역으로 자꾸 끌어오는 게 이 파파라치 저널의 어떤 단점인 거죠. 이 사람들은 모토가 뉴스는 팩트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은 이제 직접 확인한 사실만을 보도한다. 디스패치의 이 말이 굉장히 웃기면서도 네. 다른 언론들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패치가 이제 발로 뛰어서 취재를 한 것들을 다른 언론사가 너무나 쉽게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베껴쓰기 기사를 하고 그렇죠. 뭐 이게 기사거리가 된다. 네. 사람들이 클릭을 하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라고 해서 그렇죠. 거기 뜬다. 그럼 검색어 들어간 뉴스를 그냥 막 쏟아내는. 자기들이 주워 들은 거 두어 줄 이렇게 다른 데서 우라카이에서 넣고 그 밑에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네네. 뭐 누구 네. 연애 몰랐다. 누구 연애네 이럴 줄 알았다. 네. 누구 연애 충격이네 등의 다양한 의견을 보여줬다. 네네. 그런 내용까지 기사에 이게 그러니까 붙여서 연애 저널리즘이 네. 이제 특종을 누가 했느냐보다 그 이후에 누가 얼마나 그 검색어 장사를 잘 해먹느냐가 그렇죠. 오히려 능력이고 그 언론사의 어떤 생존에 직접적인 네.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돼서 이제는 저널리즘이고 뭐고 아니라는 거죠. 그냥 검색어 장사판이 된 거예요. 제가 잠깐 기자 생활하다 그만두기 직전에 보통 프로그램 제작 발표하면 이제 여러 매체의 기자들이 오잖아요. 뭐 방송사에서 약간 좀 거하게 했어요 제작 발표를. 네. 기자들을 다 끌고 가서 무슨 지방에 무슨 리조트 같은 데를 데리고 가서 네. 1박 2일 스케줄로 때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좀 손이 느리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방 안에 처박혀 있었더니 네. 다른 매체 기자들이 원래 그렇게 오래 기사를 쓰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다 뭐 온천도 하고 뭐 술도 마시고 돌아와서 대뜸하는 말이 그래도 좋겠네요인 거예요. 뭐냐면 자기들은 그 시간 내에 생산해야 되는 기사들이 되게 많고 그 기사 클릭수가 높아야 인센티브가 나오고 그거를 받아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천천히 숙고해서 기사를 써도 이렇게 되는 회사라서 정말 좋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검색어 장사를 하지 않으면 또 매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심지어 그 제목들 보면 제목들의 절반이 다 막 충격, 경악, 그렇죠. 멘붕 막 이런 식으로 도배가 돼서 예. 헉 알고 보니 이게 정말 네. 아 진짜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왔고 네. 웃지 못할 상황까지 왔고 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예, 디스패치가 정론이 우리가 굉장히 흥분해네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욱하네 진짜. 언론계 전체가 좀 시궁창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식으로 제목 낚시질이나 어뷰징을 안 하는 디스패치는 그러게요. 자기들이 정론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건 거죠. 그렇죠. 최소한 뭐 취재 자체도 안 하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베끼면서 검색어 장사하는 거보다는 나으니까 훨씬 언론의 본질에 가까우니까. 온라인 뉴스팀이라는 거 안 쓰고 꼭 기자 이름 달려있고 뭐 그런 식이니까요. 디스패치가 등장을 하면서 얘네들이 주장을 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연예인 홍보성 기사는 쓰지 않겠다. 연예도 사실은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새로운 문화 권력 아니겠느냐. 우리는 이 권력 체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다. 잠깐 웃을게요. 아니 근데 이거 나름 그렇죠. 나름 일리가 있어요. 아니 모토는 좋아요. 하는 짓이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토는 그걸 디스패치가 해서 그렇지 사실 디스패치가 제기하는 문제 자체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 연예 정보 프로그램들을 보면 전부 다 자사 드라마 홍보, 그렇죠. 자사 프로그램 홍보. 아니 뭐 핫한 연예인들 CF 찍는 데 가가지고 인터뷰하고. 연예 기획사나 이런 데서도 이 연예 매체들, 언론을 홍보 도구로 보지. 그렇죠. 뭐 언론이고 뭐 우리를 감시하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조금 뭐 우리 연예인 소속 연예인 기사를 좀 안 좋겠어? 너 보도자료 너한테 안 보내. 너한테 연락 안 해. 그렇죠. 이러면은 그 포털 시대에 다들 보도자료 받아서 그걸로 해갖고 따라락 올리는데 이 기자만 못 올리면은 이 기사 그 언론사만 도태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모토를 들고 나온 분들이 그 어떤 그 끌어오르는 어떤 그 진심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그 연예인들 어떤 스캔들을 하는 거죠. 물론 그건 알아요. 장사를 해야 되니까 좀 사람들이 많이 클릭할 만한 거를 좀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거만하고 완벽해 보이는 스타가 있는데 저 스타가 뒤에서 어떤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는 솔직히 네. 궁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최근에 터진 것들 중에 그런 것 중에 제일 큰 거는 디스패치가 아니라 SBS가 캔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그 병역 비리.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욕망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디스패치가 건드리는 부분은 외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안전한 쪽을 그분들이 그 넘치는 재능을 가지고 굉장히 잘 발휘를 했던 게 그 세월호 참사 났을 때 진도 현장에 가가지고 발로 뛰면서 현장 기사를 써서 유가족들을 네. 쫓아다니면서 유가족들의 24시간 유가족들은 왜 분노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정말 그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밀착 취재를 해갖고 그들의 그 24시간 내지는 뭐 이걸 드라이하게 이렇게 전달했는데 그거 자체로 아주 훌륭한 기사였죠. 그래서 맞아요. 네. SNS에서 기레기들아 디스패치를 본받아라라고. 또 작년 연말에도 좋은 예.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 연예 뉴스에 가려졌던 진짜 중요한 뉴스. 그 정치 쪽에서 굉장히 그 화제가 될 만한 스캔들이 있었을 때마다 연예인 스캔들이 가려졌었던 예 그런 것들을 같이 나 매치시켜가지고 그 기억납니다. 그런 기사도 굉장히 예. 좋았죠. 네. 센스 있고. 그때 했던 얘기가 뭐 그런 음모론이 있다 그런 게 터트린다라고. 근데 우리는 뭘 터트려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취재한 게 팩트가 확인되고 기사를 낼 준비가 되면 하는 건데 우리가 낸 기사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정말 사람들이 많이 봤었어야 되는데 우리 기사 때문에 가렸던 그 올해 중요한 사건 7개를 뽑아서 같이 네. 보도록 하자. 그게 이제 아마 검찰에서 만약에 네. 연예인 관련 뭐 마약 사범이라든지 연예인 관련 수사를 터뜨릴 때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네. 4, 5년 전에 있었던 네. 일을 그동안 혐의를 두고 조사해 네. 오다가 고위공직자가 무죄 선고를 받는 날 갑자기 뭔가 연예인 관련 뭔가 빵 터진다라거나. 연예계 뉴스라는 것이 주로 이니셜 기사, 네네. 그리고 이러이러한 루머가 카더라. 있다라는 카더라 기사 이런 것들이 주로 이뤘었잖아요. 아직도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죠. A 양이 B군을 서포트해주면서 뭐 하고 있다던데 점점점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위주이던 연예 저널리즘에 우리가 정말 그 팩트 위주로 접근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사실 그것도 뭐 나름대로 굉장한 의미 있는 지적이었죠. 그 전까지 너무 연예 저널리즘이 연예계를 다룬다기보다는 연예인들의 연애 내지는 그렇죠. 뭐 이제 좀 더러운 뒷소문 같은 것들 혹은 유명한 스타 뭐 아무개 결혼 이러면 극 중에서 누구 결혼한다 음악과 뭐 이런 거. 제가 정말 많이 네. 당했어요. 서태지가 네. 이런 그 과거가 밝혀지기 전에 네네. 주로 그렇게 결혼했다 음악과 네. 이런 네. 기사의 주인공으로. 음악과. 근데 그러시고 나서 세월을 지난 다음에 결혼했다 말고 이혼했다를 먼저 들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죠. 그러게. 그때 정말 저는 한 갑자기 이제 팬 모드로 네. 가서 눈물이 그렁그렁 해주신 것 같은데. 네. 태연 팬들의 네. 갑자기 확 비기가 되네. 네, 한 10년의 세월이 무상하달까? 10년도 아니죠. 20년을 거의 함께한 건데 20년의 세월이 무상하달까? 막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오빠는 나한테 뭐였을까? 뭔가 그동안에 내가 해온 게 뭐였을까 갑자기 허무해지면서 인생 무상. 그렇죠. 예. 네. 결혼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비밀 결혼일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비밀 이혼이었을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가 좀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가십이 더 승한다고 B급이나 C급이라고 말하는 그런 연예인들의 스캔들에는 그렇게 관심이 크지는 않죠. 관심 받으려고 일부러 만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의심에 오히려 쌓이게 되죠. 네네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관심을 주로 두는 것들은 뭐 소위 말하는 톱스타들, A급 스타들 뭔가 이렇게 약간 양면적인 심리를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사회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이제 계급의 장벽은 뚜렷하고 이제 이미 그 너머 4차원의 벽 너머에 그 연예인들이 이제 새로운 상류층으로 그 안에 있는데 네, 그러게요. 사실 정말 상류층은 베일에 가려져 있잖아요. 정치인이라든지 재벌들의 세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 그대로 뭐 드라마 같은 판타지에서밖에 못 보거든요. 근데 그나마 그런 상류층에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존재들은 그 연예인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류계층에 대한 어떤 선망이랄까, 지시랄까 이런 양면적인 그 욕망을 투사를 하는 거죠. 연예계 가십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급적으로 이렇게 높이 있는 사람들의 스캔들은 그래서 그렇게 재밌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쟤들도 우리랑 똑같구만 지지고 먹고 사귀고 헤어지고 이러는구만 이거를 보는 건 건데
뭐 솔직히 정치권이나 재벌계의 스캔들을 보도한 언론이 무사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연예인은 아무래도 이제 이미지, 그러니까 권력에 비해서 이미지에 기대해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보도가 나가도 뭐 해코지를 못 하니까. 디스패치가 네. 그렇게 막 쫓아다녀도 얘는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 기껏 한 게 분식집에서 김치볶음밥 먹는 거. 예, 그 엠블랙의 이준. 예. 이준을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이 이준 씨는 맨날 집과 연습실과 분식집에서 김치볶음밥 먹는 거밖에 cap장이 안 됐어. 후드 쓰고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냥 남자 사람, 뭐 매니저. 같이 김밥 천국 가서 이렇게 참 바른 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연애하는 걸 보고 아, 네. 저 사람도 사람이구나라는 거 할 수도 있지만 그 김치볶음밥을 먹으면서 저 사람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디스패치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잠깐 뭐 보도의 원칙이 있다라고 살짝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자신들은 톱스타들의 열애만 공개를 한다 이거예요. 권력으로서의 스타를 견제한다라는 말과도 사실은 일맥상통을 하는데 여기에 살짝 공감대가 저는 형성이 되는 게 네. 그렇게 미디어를 자신의 홍보, 이미지 메이킹에 이용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그 미디어가 자신의 어떤 진솔한 모습에 다가가려고 하면 그거는 또 굉장히 견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아, 네. 왜냐면은 사생활 공개도 헐리우드처럼 해라라고 이야기할 거면 파파라치들 자신들도 헐리우드의 파파라치들이 당하는 식으로 당해봐야죠. 그동안은 폭행당해, 차에 치여, 고소당해, 카메라 빼앗겨, 기물 파손돼. 네. 그 파파라치 샵 보면 다 스타들 다 이러고 있어요. 진짜.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스타들의 사진을 가지고 엄청나게 고액의 저는 근데 그거 별로 본질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사생활 가지고 장사하는 건 똑같고 돈을 얼마 버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사생활을 팔아갖고 이윤을 낸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디스패치 그걸로 클릭 수익 안 올릴 것 같아요? 그걸로 디스패치 지금 회사가 돌아가고 있는 게 결국 파파라치 샷들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로 갑부가 안 됐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마치 내가 마약을 팔아서 마약 왕이 됐어 하고 마약을 팔아서 내 집세 냈어 이거 하고 이게 죄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죄의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생활이라는 게 저희가 꼭 어떤 그렇게 명확하게 가릴 수가 없는 것이 뭐 연애라든지 이런 보호받아야 될 사생활도 있지만은 뭐 박시우의 그런 성 스캔들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위법한 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뭐 캘 수 있는 거지만. 근데 그 위법하다라는 것도 사실은 법에서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언론에서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취재가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법이 아니다라는 거 되게 명확한 부분이 있잖아요. 연애를 왜 보도를 하냐는 거죠, 제 입장에는. 오레오 하나씩 하고 먹어야겠어. 오레오는 역시 우유랑 먹어야. 우유랑 먹어야. 맞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오레오를 먹을 때 뭔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먹지 말고 그냥 이렇게 우유에 찍어 먹으면 맛있는 과자를 많이 좀 먹었으면 좋겠네요. 최근에 오레오 튀김도 있더라고. 이걸 튀겨요? 이 위에다 이제 그 튀김옷 입혀고. 칼로리가 정말 죽음일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진짜 파는 데가 있어요? 정말 파는 그게 원래 뉴욕에 첼시 마켓인가 거기서 이제 오레오를 비롯한 쿠키들이 거기서 나왔는데 뉴욕에서 그게 유행을 했대요. 오레오 튀김이 최근에.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이제 홍대나 몇몇 햄버거 가게, 디저트 카페에서 오레오 튀김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요새 블로그 포스팅 같은 데 보면 좀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먹고 나면 되게 세종로 정부정보청사에서 홍대까지 걸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근데 더 깜짝 놀란 거는 오레오 튀김 있는 그 메뉴판, 그 집 메뉴판을 그렇게 봤는데 오레오 튀김 있고 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초코파이 튀김. 그걸 응용했어요. 어떻게 나 먹고 싶다 초코파이 튀김. 우리나라에서 응용했어. 아 근데 이거 오레오 먹을 때 주의해야 돼요. 뭘 주의해야 되나요? 네. 그게 이게 까맣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니에 이게 가루가 이렇게 샥 이렇게 앞니를 덮으면 저절로 연구가 되는. 지금 우리 제작진들이 굉장히 우리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저는 그런 거 상관없으니까 이분을 찍어주세요. 참 이 선이 모호한 것 같아요. 네. 연예인이라면 어느 정도 대가를 얻는 만큼 뭐 약간 사생활에 약간 약간의 침해 되더라도 대중들을 위해서 좀 더 좀 알려주고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스타와 팬이 그 맺는 관계에도 약간 유사연애의 감정 같은 게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이 스타의 좀 더 이렇게 깊은 것까지 알고 싶다. 물론 그게 지나치면 이제 스토킹, 사생팬 네. 이런 게 되는 거지만 알려고 하는 것 자체, 궁금해하는 것 자체가 그런 거를 좀 죄악시하는 그런 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스타도 어느 정도 이제 팬들에게 같이 어떤 소통의 차원에서라도 예, 응답을 해줘야 될 좀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한 사람이 궁금해하는 거지만은 한 명 한 명이 이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만 수십만의 네.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감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만 해도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아까 이게 당했잖아요. 이게 당했다기보다는 어쨌든 이게 댓글에 그래서 오늘 참 녹화하러 오기 전에 연예인의 심정에 지금 빙의해서 지금 좀 아니 그쪽에 어떤 대변하는 아니, 농담이 아니고 제가 또 그 종편 채널에 잠깐 네. 한 차례 출연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한 번이지만 네. 그러고 나서 반짝 알아보는 사람들이 잠깐 늘었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동네에서 마감하다 보면 이제 면도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그냥 대충 이제 목 늘어진 티셔츠에 이제 스레빠 찔찔 끌고 이렇게 뭐 편의점도 갈 수 있고 뭐 길거리에서 담배도 태울 수 있고 친한 사람하고 이렇게 통화하다 보면은 이제 말에서 이제 욕이 섞여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알아보시고 인사를 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순간 되게 이 사람이 내가 방금 뭘 하는 걸 봤나 싶은 건 거죠. 꼴랑 한 명이 알아보는데도 사실 그런 기분이 좀 드는데 그 순간 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정말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특이급 스타들은 바깥에서 숨을 쉬는 것도 이 사람에게는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되는 순간인 거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제가 누구를 만난데? 어디까지 간 거야? 약간 이런 식의 궁금증이 그게 과하지 않은 사회가 좀 건강한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거든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까지 뭐 연예인 스타는 아니지만 이승환 씨죠. 뭔 소리예요? 제가 이제 음악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거 하면서 제가 이제 음악 기자니까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랑 패친을 많이 맺어요. 둘 다 굉장히 친하지 않더라도 패친인 경우가 많은데 공연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누가 페이스북 친구인데 뭐 기사 잘 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굉장히 반갑고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 약간 이런 섬뜩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나 어디 가서 막 개차반처럼 막 노상방뇨하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그러니까 패치인데 이거 실망했습니다 이러면서 그런 건 당연히 신나죠. 네, 노상방뇨는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 뭔가 나는 저 사람을 모르는 저 사람이 나를 알아보고 떡볶이집 갈 때도 그걸 신경 써야 되고 이러면 정말 피곤하잖아요. 삶에 큰 낙을 잃는 건데. 그들은 늘 그들만의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러게. 그래서 사내 연애 맨날 연예인들끼리 연애하고 그렇죠. 네. 일반인을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스타라는 것이 정말 말 그대로 밤하늘에 떠 있는 그런 범접하지 못할 그런 광채를 지닌 그런 존재였을 때가 있었는데 우리 쇼 프로그램의 대세가 이제 리얼리티 쇼가 된 다음부터 스타들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이 이제 리얼리티 쇼에 자신의 사생활을 조금씩 노출을 하면서 말 그대로 어떤 생존법이라는 게 바뀌고 그런 리얼리티 쇼에 익숙해지면서 스타들의 사생활이 어느 정도 굉장히 점점 이렇게 익숙해져 온 어떤 시대의 산물이거든요. 디스패치의 그런 사생, 스토커, 이런 파파라치 이런 극단적인 형태는 눈에 보이는 형태니까 굉장히 바르게 비판을 하고 있지만 정말 자연스러운 형태로 이제 예능의 형태로 다가오는 어떤 다큐 예능이나 뭐 리얼리티 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들의 관음증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가? 수요가 끊어지면 공급도 줄어드는 법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네요. 태연 백현 스캔들 터지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설리와 최자의 스캔들이 다시 한번 점화가 됐는데 그게 바로 최자가 분실한 지갑을 주워서 그거를 인터넷에 올려서 공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도덕적으로 지적을 해야죠. 그거는 최자 씨가 합의를 해줘도 그게 아마 형법으로 처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맨 처음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을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어머 맞았네, 얘네 둘이 정말 사귀었네, 이런 반응이 정말 대세였거든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런 거를 전혀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스티커 사진이 발견됐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보도를 해서
뭐 연예인들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확실히 둔감해진 그런 시대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너무 궁금하니까 그거 정보를 획득하게 된 과정이 불법이든 말든 그거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진 건데 그렇죠. 연예인들이 자기들끼리 연애를 하든 지지고 볶든 좀 그게 뭐 그냥 보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 우리 뭐 잘 사귀면 좋고 그렇죠. 뭐 어차피 남의 잘 나라 살아라. 얘긴데.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좋은 거지. 그걸 뭐 들어가서 뭐 오레오 클릭해보고 뭐 그 듀렉스 클릭해보고 이 근데 듀렉스 진짜 억울할 것 같아. 듀렉스가 해준 게 칭찬밖에 축하밖에 더 있어요? 잘 사귀세요 축하만 한 거밖에 없잖아. 근데 넌 신혼인 거죠. 왜 지가 나서 거기에. 아니 축하를 해줄 수도 있잖아. 축하하는 자격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참. 어쨌든 예. 적당한 관심과 이렇게 해야지 너무 이렇게 좀 예. 조금 관심을 좀 줄입시다 우리도 다들. 네. 오늘의 결론. 관심 좀 줄이고. 이게 저희가 네. 한 15년이나 10년만 젊었어도 좀 다른 결론이 나왔지 않았을까. 우리가 좀 나이가 있어도 관심이 없는 건가 이거. 그냥 그 15년 젊으셨으면 두 분이 얘기를 하셨겠죠. 저는 그때면 고등학생인데. 네. 아, 고등학생이면 한참 민감할 때죠. 이런 거에. 연예인들 스캔들에. 한겨레 TV가 고등학생을 썼겠어요? 누나 집에 막 찾아가가지고 그 네. 앞에서 막 죽치고 전 있을 때 고등학교 때도 아닌가요? 안 그랬거든요. 어쨌든 우리들도 좀 더 성숙한 좀 이제 뉴스 읽기에 어떤 태도를 네. 가지면은 좀 이상한 뻘짓한 뉴스들도 많이 줄어들겠죠. 그 디스패치가 그 좋은 신념과 훌륭한 어떤 보도 기술을 가지고 정말 아까 우리 이야기하면서 얘기했던 좀 연예계에 좀 이렇게 이제 근절돼야 되는 어떤 그런 그렇죠. 비리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까지 장인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파고드는 기자들 연예계뿐만이 아니라 거의 실종되지 않았습니까? 요새 저거는 있어요. 그 국회 회의실에서 네. 문자 보고 이제 이거 야한 사진 보고 이런 거 이제 그런 걸 이제 찍어서 이제 그런 건 보도하죠. 도구가 발달을 네. 해서 도구의 힘을 빌어서 아직 벽치기 하는 기자들 있지 않나요? 그 엔딩곡 오늘의 엔딩곡. 기대되네요. 오늘의 엔딩곡은 뭐 거창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혹시 뭐 빤한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파파라치라던가 강남시 파파라치라거나 미미 시스터즈 있잖아요. 그 예. 장기하와 얼굴들의 네. 그 백댄서 코러스를 쓴 미미 시스터즈가 최근에 2집 앨범을 냈습니다. 거기에 수록곡 잠복근무를 잠복근무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미미 시스터즈를 인터뷰에서 물어봤어요. 이 노래는 뭐냐 도대체. 그대 발목에 잠복근무, 그대 심장에 잠복근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막 이런. 최고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헤어진 연인이나 아니 지금의 남자친구를 몰래 이제 감시하면서 아니 실제로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스토킹하듯이 잠복근무한 적이 있냐?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하죠 주로. 싸이월드 괜히 들어갔다가 헤어진 연인 이벤트 당첨되고 막 이런. 축하합니다. 12만 번째 방문자십니다. 나도 모르게 트위터 보고 있다가 네. 관심글 누르고 네. 깜짝이야 취소하고 트위터보다 관심글 누르고. 아니 이게 이렇게 하다가 실수로 리트윗 내리고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엔딩곡 미미 시스터즈의 잠복근무 들으면서 네. 좋네요. 네. 네. 괜찮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